기다리면, 인연이면 저절로 오는 줄 아셨어요? 아니요. 여기 해당되는데 그냥 그대로 계시면 영영 이별이에요. 안녕하세요. 연애의 자격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쌤,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 후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너무 단호하게 돌아섰는데 기다리면 연락 올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라는 희망이 정말 현실적인 건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후폭풍의 진짜 원리까지 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언젠간 그 사람이 후회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연락하지 말고 그냥 잘 지는 모습 보여주면 후폭풍이 올지도 몰라. 재회를 바라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 이제 저절로 재회가 되는 분들은 극소수인데 보통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만 가능해요. 이분들이 나 재회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보통 기다렸더니 재회가 되던데요? 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재회를 하려면 기다리면 된다. 이런 착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알려드린 12가지 경우에 속한다? 그러면 절대 저절로 재회가 되진 않겠다라고 똑바로 상황 파악 지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2가지 상황 먼저 쭉 짚어드리고 이 상황에서도 재회가 되려면 후폭풍의 원리부터 똑바로 아셔야 되거든요. 그거도 정리 드릴게요. 집중! 1번. 후폭풍이 올 만한 상황도 아닌데 그저 기다리는 경우. 후폭풍이 올 만한 상황은 뭐죠? 싶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뒤쪽 후폭풍 원리 파트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상대가 나의 갑질에 질린 경우, 내가 지나치게 의존해서 상대가 숨막혀있던 경우 등이 들어가요. 그런 고통을 쉽게 잊히지 않으니까. 2번, 부담을 준 경우. 나는 최대 맞춰주고 잘해줬는데 상대가 떠나간 경우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연인이 아니라 호구로 행동한 경우예요. 호구 하나쯤 난 곁에 두고 싶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조금 만나다 보면은 부담스러워서 이별 통보를 하게 돼요. 상대가 날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호구짓을 하고 있어서 이별당한 상황에서는 돌아올 확률 없어요. 3번, 진심 어필, 손편지, 선물, 이벤트 등 최악이에요. 보통 상대는 내 진심이 안 느껴져서 단호해진 게 아니고요. 미래가 안 그려져서 단호해지는 거예요. 진심도 상대가 원할 때 전해줘야지.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진심 전달하시는 분들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만들어진 거예요. 4번, 힘든 티를 내는 경우. 이때 재회가 된다? 그럼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동정심. 당연히 금세 헤어집니다. 그럴 거면 제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상처니까. 우리가 함께해서 더 행복해질 거다라고 어떻게든 확신을 줘도 모자랄 판에 힘든 티 절대 안 돼요. 당연히 아해나 자유협박 이런 것도 절대 안 돼요. 5번, 저주, 비난, 막말. 너도 너 같은 사람이나 만나.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너 사람이냐? 이런 얘기 듣고 누가 다시 돌아옵니까? 다행이다. 진작 끊었어야 했네. 이렇게 생각하죠. 6번,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를 발동시켜버린 경우. 상대가 현재 커플이다. 그러면 당연히 전애인이 나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내가 두 사람 사이 방해꾼으로 인식이 되면 그 상대가 완전히 필사적으로 날 피하고 있다. 이 경우는 여러분이 정식 상담을 신청을 해주셔도 못 풀어드릴 수도 있어요. 최대한 지금이라도 가능성을 내가 살리고 싶다. 그러면 이 이상의 자극이나 행동은 절대 중지하시고 빨리 오셔야 돼요. 7번, 질투심 유발 시도. 특히 회피형에게는 재회를 막는 결정타가 돼요. 혹시나 남았던 미련조차 요거 하나로 그냥 싹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애착유형은 보통 혼자서 진단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섣불리 행동하시는 건 진짜 비추. 8번, 모자란 변화로 설득한 경우. 그거 진짜 최악인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는 바로 결혼이 가능할 만큼 준비가 된 사람을 원해서 나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취업을 했어. 나 이제 바뀌었으니까 우리 다시 만나자 하고 연락을 했어요. 될까요 이게? 내 생각엔 충분한 변화가 상대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지. 이렇게 완전한 실망이 돼버릴 수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요. 이 상황에서 나 변했으니까 다시 봐줘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게 어려우니까 제발 감 없는 분들은 혼자 생각에 섣부르게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9번, 논리적 설득 혹은 감정적 매달림.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단호한 이유 간단합니다. 놀지고 설득만 한다고 해서 지친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요. 감정에 호소를 한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나를 위로해줄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또 섣불리
확실히 공감을 해주기 전에 내가 상대의 입장, 생각 충분히 잘 알고 있는지 요거도 진짜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그 사람 속을 잘 알았다면 이별당할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내가 사귄 사람, 내가 제일 잘 안다. 요 자만심이 재회 또한 망치는 법이에요, 진짜. 10번,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 수민이 지금 너 보고 싶어가지고 아파서 누워있대. 야, 걔는 너랑 좀 잘 됐으면 좋겠어 하긴 하던데. 진짜 이딴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공포예요, 진짜. 11번, 비정상적, 비윤리적 행위. 업계 매장, 반려동물 학대, 친족과 이해할 수 없는 성행위 등등. 당연히 재회를 기대하기 어려운 행동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랑했어도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해달라라고 하는 건 정말 무리수예요. 상담사인 저희도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거나 공감을 해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신청하셔도 거절당하실 수 있어요. 12번, 매력이 없는 경우. 상대 입장에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만난 경우가 있어요. 혹은 나한테 잘 하길래 사귀다 보면 마음이 생기겠지? 하고 만났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생기는 걸 확인하고 이별 통보를 한 경우겠죠. 애초에 상대가 나한테 반한 것도 아닌데 기다린다고 해서 갑자기 후회를 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기적이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여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마음 그냥 접어야 될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그저 기다려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폭풍이라는 말이 아니라 미련이 정확한 말이거든요. 선폭풍, 폭풍 이런 미신 같은 단어에 휘둘리지 맙시다. 그럼 사람들은 미련을 언제 느끼냐? 갇히 있는 걸 놓쳤을 때 느껴요. 가치는 뭐냐?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걸 뜻해요. 연애는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 없이는 불행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이 미련이 되겠죠. 행복에 대한 추구미는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돈과 명예, 누군가에게는 잔잔한 소확행. 정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연애와 결혼에서 기대하는 행복의 모습은 누구나 동일해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남들 보기엔 좀 부족했어도 나한테는 의미 있는 이유는 내가 힘들 때 건넸던 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일 수 있어요. 혹은 말없이 그냥 사려 깊게 들어주는 침묵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건 스펙이 있다고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어야 하는 걸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어서 힘들 때 정리해야 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됐다는 거죠. 의지만 해봤던 사람은 상대가 나한테 의지하게 하는 법을 몰라요. 당연히 연애를 하면 의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지팡이가 있는데 이걸 짚고 가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지팡이를 버리고 혼자 가지 않을까요? 지팡이도 지팡이 나름인 거예요. 연인도 연인 나름이고요. 의지가 되고 든든한 연인이 있고 내가 뭐만 하려고 하면 걸리적거리는 연인이 있어요. 냉정하게 내가 전자인지 후자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후자라면 정말 재회는 어려워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하지만 내가 전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고 그걸 어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럼 안 그래도 혼자 걸어가기 어려운 그 사람한테 선물 같은 지팡이가 뿅 하고 나타나는 일이 될 거예요. 나랑 함께하는 게 무엇보다 행복하겠다라고 인식이 된다면 그래도 재회를 안 하겠어요? 재회는요. 내가 나의 본질을 바꿔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그동안은 기대게 해주지 못했던 내 모습을 성숙시켜서 하는 거예요. 가끔 사람이 어떻게 본질이 바뀌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담자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본인들의 본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 정도 내가 이미 앞서 살아간 듯한 경험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일이에요. 같은 상황에서 내가 똑같이 어리숙하게 대처하지 않고 나와 상대의 특성에 맞춰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아는 일이고요. 오히려 상대가 문제라면 상대의 문제점조차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에요. 이거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쪽에 상황 자세히 적어주세요. 천천히 보고 카톡으로 같이 의논 드릴게요. 자, 이렇게 후폭풍 절대 안 오는 상황 12가지 그리고 후폭풍의 원리까지 쭉 짚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게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원하시는 콘텐츠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 진심으로 응원 드릴게요. 안녕!